그러니까 이런 가격으로 낙찰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 가격에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먹는다라는 거예요. 몇 달 안에. 부동산 경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단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매 강의를 듣고 있으신데요. 기초만큼은 이 영상 하나로 아주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입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선정하고 그 물건이 서류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권리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권리 분석이 끝나면은 이 물건을 현장에 가도 되는지, 임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떤지, 실거래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현장 답사를 가서 주변 동네, 그리고 해당 물건이 실제로 그 금액에 거래가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내고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매도 쪽에 신경을 써서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나는 얼마를 낙찰 받으면 이제 얼마를 남겨 먹을까, 거기에 대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 5가지 프로세스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부동산 경매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복잡하게 배우실 필요도 없고 요 과정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금액에 맞는 물건부터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매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종합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인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소재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건드려도 좋은데 일단은 안 건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량, 내가 원하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거용이라고 그냥 단체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물건의 종류가 다 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식으로 요 2개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뭐 한 3개 정도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하실 때는 그냥 딱 단일 하나의 종류만 검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최저가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가의 최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지금 최저가를 9천만 원이 없으니까 1억 정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치 4배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억 2천까지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배로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4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출금을 만약에 80% 내가 무주택자라서 뭐 80%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요 4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1억 2천 정도에 낙찰이 된다, 1억 3천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80% 대출을 받아서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투자금이 3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가는 자기가 가진 보유한 자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요, 연끌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4배로 산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워낙 호황기 때 감정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는 유찰이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상승장 때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쭉 이어질 때, 옆으로 횡보를 할 때는 이 유찰 횟수를 건드리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회 정도를 산정을 해 놓으셔도 신권 가격에는 어차피 입찰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필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색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에 지금 23년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총 1억 2천에 한한 아파트가 908건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많은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선순위 전세권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 지금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가 대부분 정말 많은 물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돈이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야, 그래도 뭐 이제 좀 수도권, 경기도권에서 해라, 그래야 돈을 벌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지방이나 이런 소형 아파트들에 투자를 해서 한 2, 3천 넣고 2천 먹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경기도, 서울 안쪽에다가 3억 넣고 2억 먹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 소액 물건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소액으로 투자, 경매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시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물건 중에서 여기 썸네일을 보시고, 아, 요렇게 요거는 딱 누가 봐도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일단 제껴둡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사기에도 힘들고 나중에 팔기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기가 힘든 물건들은 어지간하게 가격이 싸다, 뭐 이게 진짜 지금 6,100에서 지금 4,200원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러면은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이 싸면 무조건 일단 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찝었다, 요거 한번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사진부터 클릭을 해서 보기 시작하죠. 야, 여기 요렇게 생겼구나, 막 요렇게 하면서 막 물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진 일단 먼저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여기 요 부분 건물 등기 사항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건물 등기 사항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사설 경매 사이트를 쓰시면은 요렇게 핑크색이든 무슨 색이든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데, 요거는 사설 사이트가 오류를 범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하지 마시고, 색깔 다름을 보지 마시고 그냥 요 성립일자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서, 아, 근저당, 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뭐 전세권, 뭐 요런 것들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요거는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익숙해지시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찾았으면 요거를 이제 검증해 봐야 돼. 2016년 5월 18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맞는지. 자, 여기 올라오시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은 그냥 3초 만에 거의 권리 분석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시는데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의 구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일 처음에 사건 번호는 그냥 지금 요 물건의 사건 번호예요. 2023년에 102,618번째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온 거죠. 요거는 23년에. 자, 그리고 매각물건 번호는 1번이고 작성일자는 요때 작성됐습니다. 담임법관 성함 있으시고 도장도 있으시고 이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명세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분 믿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던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2016년 5월 18일 근저당으로 딱 똑같네요. 그죠? 여기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법관님 믿고 요거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근저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근저당이 있고 2020년 9월 10일 근저당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이 2020년 9월 10일을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각물건 명세서를 믿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건 그 담임 법관이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발행하는 최초 신권 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물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은 2020년 9월 12일 근저당을 말소기준 권리로 표시를 했을까?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설정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2016년 5월 18일 근저당이 껍데기만 남았을 때예요. 근저당인데 돈을 다 갚았어. 근데 말소만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매각물건 명세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 임대차 내역이 있는데 임대차 내역에 지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입신고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누군가가 있다. 임차인이 있다. 계약서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각 불허가라든지 허가 취소를 해주게 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는 배우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매각물건 명세서의 하단의 요 세 가지는 특수물건들이 주로 조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비어있고 비고란도 다 비어있을 때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뭐 유치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여기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인수해야 되는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여기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의 지금 비고란을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이 18,472제곱이나 이 아파트의 전체적인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상의 면적은 18,463제곱미터로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10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몇 세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세대 수에 따라서 한 0.01평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외에 특별히 우리한테 권리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물건은 안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은 끝. 권리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사진 보면서 요 물건 괜찮네. 권리 분석도 괜찮고 자, 층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한번 보시고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주변으로 마을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금액이 괜찮은지 이제 한번 그때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양청구타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양청구타운 물건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전체 면적을 보시면 안 되고 이제 타입이 세 가지니까 자, 우리는 아까 59제곱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전용 면적이 59제곱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18평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23평형, 24평형, 보너스 면적에 따라서 22평형이 될 수도 있고 21평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국가기관에서 하는 뭐 세금 매기는 거, 전용 면적, 국민평수 이런 것들은 다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전용 면적 59.97을 물건을 찾으실 때는 요렇게 평수로 만약에 좀 바꿔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23평형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59, 77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전용 면적, 앞쪽에 있는 게 공급 면적, 우리가 흔히 부르는 23평형 보러 왔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싼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그것보다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내려보면은 지금 매매가로는 최저가가 1억 1,500. 자, 7층 남향입니다. 와, 요거 좀 싸네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3층 물건인데 자, 뭐 융자가 끼어 있는 거 이런 건 어차피 넘어오면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1억 6천이나 끼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당연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1억 1,500에 파는데 1억 6천 융자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 부분은 당연히 말소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말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1층이 지금 1억 2,300짜리도 있고요. 15층이 1억 2,500. 자, 그러면은 요거 가격을 한 1억 1,000 정도 잡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 약간 오래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빨리 파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떤 컨셉을 가져갈지, 이거를 가지고 월세 세팅을 할지 아니면 전세를 줘서 이제 꾸준히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단기 매매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요 정도 사이즈의 물건이라면은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억 1천 정도를 매도가로 생각을 하고 지금 7,900. 자, 가격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요 물건이 실제로 단지에서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억 2천, 1억 3천, 23년에 그래도 거래가 한 3건, 3건 있었습니다. 총 세대수가 546세대인데 요 타입만 지금 3건 정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보다 한 단계 위 사이즈가 지금 1억 6천에서 1억 7,500, 4,500. 전세가는 1억 2천이고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1억 1천. 자, 8,500 뭐 요런 식으로 9천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가가 살짝 좀 들쭉날쭉하긴 하네요. 8,500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간 건지, 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다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수요, 입주 뭐 요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 지인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북 경산시를 찾아 들어가서 하양읍까지 들어가시면은 검색을 하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동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하양은 멀티 차트라고 해서 시장 강도나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장 강도가 요렇게 100을 넘어가면, 요 빨간색 점선을 넘어가면 되게 강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장 강도를 보시면은 매매가나 전세가들이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상승할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완전 바닥을 기고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위에 그래프가 나는 복잡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프 숫자화 시켜가지고 지금 딱딱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는 또 오히려 오르고 있네요. 자, 전세 금액은 지금 평당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매매가는 10,000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왼쪽이 매매, 오른쪽이 전세. 자, 그런데 요 색깔을 보시면 보합 상승 하락,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있는 요 하양동 같은, 하양읍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전세는 상승, 매매가는 하락. 아까 똑같은 데이터를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수요, 입주, 공급 물량이죠. 공급 물량인데 지금 23년, 24년 수요량은 1,300 정도 수준인데 지금 입주 물량이 2,700세대. 자, 25년이나 돼야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 요 상태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2017년부터 수요보다는 입주가 굉장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랑도 붙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구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이게 투자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판단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고 이 정도 소액이랑 지금 신축 아파트랑 크게 영향이 없다, 뭐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접근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차피 투자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갔다 오시는데,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이제 최저가, 우리가 어떤 매물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최저가, 아까 봤던 1억 1천, 1억 500짜리 뭐 그런 것들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지금 완전 기본 타입이고 하나가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괜찮아. 뭐 새를 끼고 있어, 괜찮아. 그냥 최저가 하나 보시고요.
수리가 잘 되어 있는 놈 하나 보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요 최저가를 사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요 정도 수리 비용을 들이면 요렇게 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물량이나 뭐 요런 것들 하나 확인해 보셔도 되고, 어쨌든 최상급, 최하급, 중간급 정도나 뭐 봐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하급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기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할 때 완전 그냥 수리 한 번도 안 한 그냥 기본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에 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1억 1천에는 무조건 나가. 1억 1천에는 무조건 매매할 수 있고, 전세는 지금 뭐 한 1억이면 된대. 그러면 갭 투자 1억이면 여기 투자할 만하냐, 요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서 계산을 해보시고, 현장 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수익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보통은 한 요 정도 금액대 되면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먹으면은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투자 자금이 한 2,000, 3,000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수익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를 1억 1천으로 잡고 지금 7,90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매매 수익률 계산기인데, 일단 예상 매도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천으로 잡고, 자, 여기 입찰가를 얼마? 지금 일단 7,900이니까 8천만 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8천만 원 낙찰 받으면은 취득세율 1%에 대출 비율 80%,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이자율 4%대 해가지고 연이자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낙찰가 뭐 대출 금액 8천에 6,400이 대출이 나오니까 일단 투자 자금은 여기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요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순 투자 금액은 1,743만 원.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세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로 1억 1천에 팔았을 때 얼마의 양도세를 내고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자, 시세 차익으로는 3천만 원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미만 양도세면 77% 하니까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66%고요. 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자, 요렇게 되면은 300만 원 양도세 내시고 2,5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1,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500. 와, 투자 자금 대비 100% 이상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거 최저가에 낙찰이 됐을 때 이야기고 되게 환상적인 수익률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순수익금을 우리가 얼마나 먹을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1,000에서 한 1,500 정도 남겨 먹으면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 부분에 1,000에서 1,500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 얼마까지인가, 우리가 얼마까지 베팅할 수 있는가 한번 9천만 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00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순수익금이 떨어지긴 하고 순투자금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낙찰 확률은 올라갔다, 요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여러 번, 10번, 20번 가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률을 조금 올리면서 수익률을 조금 줄여가면서라도 내가 충분히 요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낙찰가를 조금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9,5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1,200만 원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1,000에서 한 1,500만 원 사이. 자, 이것저것 뭐 복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것보다 조금 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한 9,50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9,500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만약에 이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요거를 바로 팔았을 때 1,260만 원이 남는다. 순수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2천 투자해갖고 1,200만 원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야, 얘 지금 2년 이상 양도세를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단기 매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만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요렇게 조금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주택을 사고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바로 2년 이상 보유한 것처럼 요 일반 과세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100%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긴 하지만 일단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단기 매매로 요 정도 팔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77% 지금 양도세 중과세 먹어가지고 900만원 내고 400만원 밖에 못 남겨 먹는다. 요렇게 생각하니까 9,500 사가지고 1억 1천 팔 거면 이건 남지 않지. 낙찰가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1인 법인, 저는 1인 법인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1인 법인은 20% 정도 내죠. 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쓴다라고 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오늘 샀다가 낙찰받고 명도 끝나고 나서 바로 팔았을 때 요 정도 수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낙찰가,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수익금이 필요해. 나는 1,000만 원을 먹을지 여기서 2,000만 원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9,500을 쓰면 절대 안 돼. 아까 우리 했던 대로 8,0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8,000만 원 써야 2,500. 그럼 8,500까지는 쓸 수 있겠네요. 8,500만 원 한번 가봅시다. 자, 8,500 쓰면은 2,100만 원. 딱 요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약에 내가 2,000만 원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8,500이 최대치. 나는 1,000만 원, 1,500만 원이 괜찮다 하면 9,500. 그러니까 8,500을 원하시는 분들은 9,500을 쓰는 사람들한테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한번 낙찰됐을 때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죠.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그냥 1,000만 원, 1,500만 원을 계속 많이 하고 계속 해보고 싶어. 계속 몇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이 감각을 느끼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냥 오래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요 금액에 내가 원하는 대로 넣고 낙찰 받았을 때 한 번에 좀 큰 돈을 먹고 싶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입찰을 했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요거는 좀 아쉬워요. 요런 지금 울산에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도권에서 막 울산까지 어마어마 막 비행기도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자, 요때 입찰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제가 수강생분이 입찰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한 1억 3,500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제안을 만약에 제가 입찰을 한다라면은 이제 뭐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말씀드렸었고 본인이 입찰을 하실 때는 이제 본인 수익률이 있으니까 본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입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드렸는데 자 1억 1,900만 원 정도까지 입찰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 이전 회차 가격. 자 그런데 결국엔 낙찰가는 이제 15명이 들어와서 1억 3,650만 원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요 물건이거든요. 울산의 장생포 고래박물관 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요렇게 지도가 좀 뿌옇게 나오는데 전망이 완전 여기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자 전망이 그냥 끝내줍니다. 바다가. 그리고 뭐 요 주변에 고래빵도 있고 요 앞에 그냥 가면 뭐 고래박물관 있으니까 맨날 놀 수 있죠. 자 어쨌든 주상복합의 물건이었고 지금 타입이 3가지가 있는데 요 제일 낮은 가격 보시면은 지금 1억 6천이에요. 우리 물건도 11층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 뭐 고층이라고 하기에는 그 중층 이상이긴 하거든요. 중층 이상이긴 한데 1억 6천, 1억 7천5백.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이 금액에 팔리는지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면은 2023년 10월 달에 1억 6,500, 23년 4월 달에 1억 6,600,
22년 12월 달에 1억 6천. 그러니까 거의 요 정도가 그냥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일단 요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억 6천으로 우리도 한번 잡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들어와서 이제 10년 차가 조금 돼가는 물건인데 그래도 주상복합이라서 그런지 안에 내부가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데도 손댈 게 별로 없어요. 바닥도 마루바닥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1억 3,6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예상 매도가를 한 1억 6천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억 6천으로 잡고 바로 명도 3개월 끝나고 내놨다. 얼마 벌 수 있느냐? 자, 80% 대출 받고 연이자 4%. 자, 해서 지금 총 투자 금액은 2,900만 원 넣고 양도세 지금 190만 원, 거의 200만 원 정도만 내시면은 자, 1,970만 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900만 원 넣고 2,000만 원 가져갑니다. 본인이 소액 투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안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 정도 금액대에서 자,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려면 진짜 어지간해서는 힘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매도가 됐을 때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물건을 찾으세요. 물건 찾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찾으시고,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지 마시고 권리 분석 먼저 하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세조사, 현장조사를 위한 시세조사도 하고 사진도 보고 나머지들 다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자료가 취합이 되고 나면 이게 맞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가는 거예요. 현장 답사를 가가지고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랫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랫집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 내가 낙찰받은 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같은 타입을 보시면서 아랫집 뭐 하자 사항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들 토대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원하는지 그 기준만 잡아 놓으면은 요 매매 수익률은 요청하시면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계산기를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최고 입찰가 한 상한선을 산정해 보십시오. 그 안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걸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되면 원하시는 대로 낙찰 받고 명도하시면서 수리하시면 돼요. 명도는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이 울산에서, 특히나 또 울산에서 있었지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 잔금 납부했을 때까지 명도를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잔금을 납부하시고 이제 천천히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명도를 하셔야지, 그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하려고 막 조바심 내고 막 쪼우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